네, 이번 시간에는 씹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씹을까요? 음식물을 입에다 놓고 씹고 또 씹고 하다 보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맛이라는 보상을 주면서 결국은 음식물을 잘게 넓은 표면적을 갖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음식을 넓은 표면적을 갖게, 다시 말하면 잘게 만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소화 효소가 음식물의 표면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표면적을 갖게 해야 소화 효소가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 작용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소화, 그 다음에 흡수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이 씹는 운동의 의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의 표면적 확장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결국은 음식물은 넓은 표면적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 소화는 소화효소의 도움하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막 얼떨 때는 너무 빨리 먹는 급히 먹어서 잘 씹지 않고 꿀떡꿀떡 삼키면 배탈 나기 십상이죠. 넓은 표면적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결국은 소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린 회로 볼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입서부터 시작하여 항문까지 가고 있는 이 소화기관은 열린 회로라고 설명드렸어요. 좀 심한 얘기 한번 할까요? 실뭉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뭉치의 끝을 제가 잡고 완전히 소독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실뭉치를 한번 이분에게 먹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 실뭉치는 계속 흘러 항문까지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온 실뭉치의 또 다른 끝을 잡고 우리는 이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화기관은 그냥 뚫려 있는 열린 회로라는 거예요. 그 위라는 거는 실체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모양의 위 하면 여기 그림에 있다시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위라는 거는 우리가 보기엔 모양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조금 부풀어져 있는 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속은 우리 몸 속이 아니고 입서부터 항문으로 가는 그 중간에 하나의 정거장일 뿐입니다. 내 몸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소화의 목적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열린 회로와 조금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음식물을 소화관 점막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물질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위, 작은 창자, 큰 창자의 음식물이 있어도 그 음식물은 내 몸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몸속에 들어왔다고 판정받으려면 작은 알갱이가 되어, 조금 이따 그 말씀드리겠지만 그 작은 알갱이가 되어 소화관 점막을 통과하면 그러면 진짜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되어야 소화관 점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큰 덩어리는 죽었다 깨나도 통과하지 못해요. 단백질은 그 형태로는 소화관 점막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있을 뿐이지 작은 창자에 있을 뿐이지 내 몸속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이죠. 작은 알갱이가 되어 소화효소가 도움을 주어 아미노산으로 되면 드디어 소화관 점막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작게 만들어진 셈이에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산이라고 그러는 작은 알갱이가 되면 드디어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 형태로 들어오면 맞습니다. 내 몸속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고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은 아직 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한 밖에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꿀떡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소화의 기전을 보시죠. 이제 섭취를 먼저 해야겠죠. 꿀떡 삼키고 나면 이 삼킨 이 음식물은 결국은 씹는 운동과 연동운동, 분절운동이라고 하는 기계적 소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에다 넣고 섭취했죠. 그 다음에 씹고
식도를 포함해서 위를 포함해서 쭉 내려오면서 연동과 분절 운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바로 기계적 소화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소화운동, 기계적 소화라는 저 단어는 표면적을 넓히는 큰 덩어리의 이 음식물을 잘게 해서 같은 부피의 넓은 표면적을 갖게 하여 두 번째, 지금 이제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이 소화액 분비, 화학적 소화를 도와주는 셈입니다. 넓은 표면적을 가지면 소화 요소가 훨씬 효과적으로 작은 알갱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위액이나 담즙액, 췌장액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효소들이 각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지방을 지방산이나 글리세롤을 만들면 이제 흡수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화학적 소화를 위하여 결국은 기계적 소화는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흡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작은 알갱이가 되면 점막세포를 통과하게 될 것이고 흡수되는 과정은 그 각각의 소화 마지막 된 부분, 포도당이 되든 아미노산이 되든 그 맞춤 운반 형태가 있습니다만 통과를 하는 순간 내 몸속으로 딱 들어왔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흡수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배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흡수를 다 끝내고 나면 밖으로 노폐물 비슷하게 내보내줘야겠죠. 이따 배설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씹는 운동입니다. 소화관 말씀드렸던 대로 기계적 소화라는 것이 첫 번째 음식물을 작게 만드는 씹는 운동. 열심히 씹어서 작게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거칠게 너무 대충 씹어서 넘기게 되면 위나 그 밑에 있는 소화기관에게는 부담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이로 잘 씹어서 내려보내면 위에게 부담도 적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소화 흡수율도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씹으시기 바랍니다. 연동운동이라는 또 운동 형태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계속 학문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에요. 이건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치약을 짜듯 치약 구멍이 있으면 치약을 이렇게 쭉 짜서 내보내곤 하죠. 항문이 치약에 그 뚫려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음식물을 항문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바로 연동운동입니다. 분절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물과 소화액을 섞는 작업인데 이렇게 분절, 저렇게 분절, 분할 혹은 분절운동을 통해서 음식물과 소화요소를 출렁거리면서 잘 접하게끔, 서로 만나게끔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되지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 흡수되고 나면 노폐물 형태로 되어 배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죠. 물론 여의치 못해서 변비가 되곤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주기적으로 저 노폐물을 내보내야 될 것입니다. 배변입니다. 원치 않는 아니면 적당량보다 너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역류해서 밖으로 내보내기도 해요. 바로 구토의 작업을 하게 되지요. 바로 배변과 구토의 형태가 소화 운동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따 만나시기로 하죠. 씹는 운동입니다. 음식물을 작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씹는 이유가 음식물을 작게, 다시 말하면 같은 부피에서 넓은 표면적을 갖게끔 해주는 작업이죠.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국수가 있네요.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의 음식 형태 중에, 요리의 형태 중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시대, 대부분의 민족이 즐기고 있는 게 바로 이 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밀가루가 있어도 실제로 주어지는 열 에너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열 에너지를 주지요. 그러면 똑같은 열 에너지를 준다면 이만큼의 밀가루 덩어리였다면 아마 똑같은 열 에너지를 주면 겉은 타고 안쪽은 익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리 작업보다는
같은 시간 내에 같은 열 에너지를 주더라도 모두 다 골고루 있게 만들 심산이면 표면적을 넓히는 게 답입니다. 바로 누들이지요. 같은 밀가루 덩어리를 가늘게 만들죠. 그러면 같은 부피 내에서 훨씬 넓은 표면적을 얻었습니다. 얻고 나면 동일한 연 에너지를 주어도 겉이 타고 안쪽이 익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시간에 모두 다 같은 형태로 딱 익힐 수가 있겠죠. 국수가 가지는 매력입니다. 모든 민족이 각 세대, 시대에 대부분 이용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죠. 꼭 국수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빈대떡이 있고 뭐 서양에는 피자가 있다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둥그럽적하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납작하게 넓은 표면적을 되도록이면 확보하려 하고, 그러면 동일한 열 에너지로 거의 균등하게 익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요리 작업은 지금 우리가 씹고 있는 음식을 넓은 표면적을 얻으려는 작업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어머니가 식탁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그냥 먹으라고 하시지는 않죠. 어머니가 열심히 채를 쓸건 아니면 깍둑 썰어서 우리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이의 작용을 조금 도와준다, 씹는 작용을 조금 도와준다는 형태로 요리를 해주십니다. 조금 도와주시는 거죠. 하여튼 씹는 운동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아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입과 치아입니다. 얼굴 할 때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을 더듬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지요. 조류나 파충류, 양서류는 먹이를 잡기 위해서 입을 사용합니다. 잘 아시죠? 조류. 쉽지 않죠? 딱 잡아서 독수리가 쥐를 잡았다. 뭐 독수리가 비둘기를 잡았다. 쉽나요? 그냥 꿀떡꿀떡해서 그냥 잡은 다음에 그냥 바로 넘겨버립니다. 잡기 위해서 이용하지요. 파충류인 악어도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잡고 막 너무 크니까 몸을 돌려서 찢는 약간 부가적인 행위를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잡아서 조금 있으면 그냥 꿀떡 삼키고 끝입니다. 양서류도 거의 비슷한 것 같죠? 혀를 이용하곤 하지만 어쨌거나 입은 결국은 씹는다기보다는 먹이를 잡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포유동물을 한번 볼까요? 포유동물이 어떻게 먹이를 이를 이용해서 처리하는지 한번 보시죠. 먹이를 자르고 부수고 빻는 데 이용합니다. 아주 곤죽을 만드는 것 같죠? 앞니는 잘라내는 칼날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과 먹을 때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시겠죠? 송곳니, 뿌리가 깊어서 질긴 것을 담당합니다. 실제로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포식동물, 육식동물들은 송곳니가 결국은 초식동물, 먹잇감을 제압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송곳니를 이용해서 숨통을 끊던가 아니면 찢던가 하는 작업을 하죠. 자칫 잘못해서 얼룩말을 쫓아가다가 사자가 얼떨결에 얼룩말의 뒷발에 송곳니를 강타당했다. 송곳니가 빠졌다. 그러면 진짜 입 빠진 호랑이, 입 빠진 사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자나 호랑이는 그리 오래 살아남지 못하겠죠. 주 무기가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금니를 한번 볼까요? 초식동물들한테 대부분 잘 발달되어 있는 바로 어금니입니다. 거의 맷돌처럼 잘게 부서서 소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금니도 넓은 표면적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맷돌처럼 그 풀을 갈아 제끼는 것이죠. 입모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한번 볼까요? 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입이 튀어나오지 않은 이유는 얼굴 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을 뺀 나머지 동물들은 입이 무기라고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이나 머리가 아니라 입이 큰 무기였어요. 물론 사자의 경우에는 손도 강력한 무기이긴 합니다만 입이 거의 첫 번째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강한 턱과 정말 날카로운 송곳니, 이건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은 머리와 손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게 되었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부드러운 음식을 계속 섭취하다 보니 점점 이는 약하고 개수도 적어지고 하나의 이의 크기도 작아지게 됐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니 점점 이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른쪽에 사랑니가 적혀 있네요. 잘 아시다시피 사랑니 한번 나면 치과에 가서 아주 고생하곤 하죠. 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사랑니 때문에 사랑니 났어? 야, 너 고생이겠다. 가서 빼야 돼. 뭐 아주 고생이 심합니다. 실제로 이 사랑니는 말씀드렸던 이 중에 어금니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금니에 그 뒤쪽에 있었던 초막강의 어금니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부드럽고 정말 요리가 잘 된 음식을 먹다 보니 그 사랑니에 해당하는 어금니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점점 퇴화되게 되었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던 예전에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요리를 통해 점점 이의 개수가 줄게 되었고 약해졌고 당연히 입은 작아지게 됐고 근데 이로운 점도 있었죠. 오염원이 잘 들어오지 않는 이로운 점은 있었지만 틀림없는 것은 이가 점점 작아지고 약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니가 지금부터 뭐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어린아이의 경우라면 어금니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했었을 것인데 지금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지금 현대는 그것이 거의 병처럼 사랑니 났어 가서 빼야지 그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느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는 것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식생활을 변화하는 요인 몇 가지를 좀 더 뒤져볼까요? 첫 번째 불의 사용입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씹을 필요도 없고 부드러우니 그리고 당연히 여러 가지 불의 사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가 해야 될 일, 속에 들어가서 소화 효소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이 열 에너지가 대신해 주었던 것이죠. 목축을 하면서 농경과 함께 많은 음식물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달라졌어요. 수렵 채집인들은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하게 됐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다양한 것을 먹던 수렵 채집인이 어느 순간서부터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죠. 대충 농사는 인류 역사상 한 10,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0,000년 전에 이제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시작했죠. 목축을 하다 보니 당연히 우유도 얻어먹을 수 있게 됐고 우리가 농사 짓는 이런 음식들 사탕수수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쌀을 심는다든가 해서 내 백야대, 내 뒷마당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단순한 형태의 곡식을 얻게 됐습니다. 안정적으로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있었지만 먹는 음식이 단조로 실제로는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는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 정도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었던 수렵 채집인들보다 개인은 실제로는 덜 건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수렵 채집인은 일단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바로 사망하니까 내 뒷마당에 쌀이나 밀이 자라고 있다면 아이들의 이유식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먹이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니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덜 발생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식생활 변화 요인이었습니다. 주먹 다짐이 남자의 턱을 강하게 만들었다는군요. 또 무슨 얘기일까요?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잠깐 보시죠. 얼굴을 효과적으로 가격하도록 손이 진화되었답니다. 그래서 떡 때리면 뭐 여기 와서 맞겠죠? 직립하면서 서로 다투다 보니 영토나 먹이를 놓고 서로 다투다 보니 손은 얼굴을 가격하기 쉽게 자꾸 진화되었고
주요 부위인 얼굴을 타격 목표로 하여서 이렇게 바뀌어 갔는데 진화가 맞다면 그렇게 됐으니까 실제로 맞는 입장에는 여기가 점점 강해져야겠죠. 주먹 다짐을 하면서 남자의 턱이 점점 더 강하게 또 바뀌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자가 우리의 형태를 바꾸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턱이 점점 두꺼워진 이유가 서로 주먹이, 손이 가격을 잘 하도록 바뀌어가면서 동반되어 나타났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요리.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큰 무를 식탁 위에다 올려놓지 않죠. 잘게 썰어, 채를 썰어, 아니면 깍둑 썰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무나물이나 아니면 깍두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큰 무가 식탁 위에 올라왔다면 우리는 칼로 썰어서 큰 무를 들고 아마 씹어 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깍둑 썰거나 채를 썰면 씹는 것과 같이 요리를 통해서 표면적을 넓혀 놓은 것이죠. 바로 칼로 썬다는 것이 그 작업입니다. 끓이고 굽는 것은 소화 효소가 해야 될 기능을 도와줍니다. 바로 열을 가하면 큰 단백질 덩어리가 잘게 쓰러지고 탄수화물도 지방도 많이 분해되는 과정, 소화 효소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대신해 주는 셈이 되겠죠. 이와 같이 잘 칼로 썰거나 끓이고 구웠기 때문에 그냥 생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식사 시간 자체가 짧아졌습니다. 이 짧아진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 계속 식사만 하는 것보다는 짧게 식사 시간을 갖고 그 나머지 시간에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리된 음식은 이렇게 넓은 표면적과 훨씬 잘 거의 소화 바로 직전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된 것이고 흡수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생식을 하는 것보다는 요리된 것이 훨씬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흡수된다는 얘기는 영양분이 남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남는 영양분은 결국은 우리의 크고 좋은 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셈입니다. 많은 인자들이 있지만 우리의 좋은 머리, 큰 뇌는 바로 요리의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